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투자에 따른 순이익 예측 전략 및 사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문기 강사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사업을 또 운영하시거나 또 비즈니스를 또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은 우리가 초기 투자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드머니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쥐어짜서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내야 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을 조금 효과적으로 좀 했었을 때 성과를 좀 잘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마케팅 쪽에서 여러 플랫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싸이월드부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매체들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광고도 많이 해봤고 효과도 많이 나봤고 적자도 나봤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할 때는 실제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을 거의 40배 이상의 성과를 냈던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는데 순이익이 별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좀 잘 들으시고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차는요, 최근 마케팅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핵심 그로스 해킹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로스 해킹 및 최근 마케팅 시장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마케팅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가 거의 그 검색 시장을 이제 꽉 잡다시피 거의 90% 이상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보게 되면은 구글이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실제 구글을 사용하는 그 성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남성 계층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여성 계층 같은 경우 검색에 했었을 때 좀 네이버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타겟이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좀 파악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 타겟층은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하고 남성 타겟층은 구글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좀 연령대가 좀 있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60대 쪽은요, 아직도 다음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걸 홍보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라든지 여러 마케팅을 하는데, 클릭은 많은데,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눌러만 보기만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환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연령대를 되게 여러 연령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간을 쪼개면은 13세, 17세, 18세, 24세, 25, 34, 35, 40세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를 10살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 광고를 보면요. 여러분들 오른쪽 이쪽에 점점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클릭해 보시면은 이 광고가 누구를 타겟으로 광고를 돌렸는지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가슴 아픈 게 누가 보더라도 되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될 광고인데 연령층을 18세에서 60세까지 넓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효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1차적으로는 내가 판매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관련된 타겟층이 어떤 매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부터 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 마케팅 정말 중요합니다. 마케팅 정말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출발하는 단계 같은 경우는요, 내 브랜드를 알리는 그 브랜딩 용도로 좀 마케팅 하게 되는데요. 나중 가게 되면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 하다 보면은 돈 먹고 돈 먹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의 광고비에 써서 얼마의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잘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검색 매체라는 게 원래 네이버만 검색하다가 한 2년 전부터는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 자체도 사람들이 어떤 검색 용도로 좀 활용한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 뷰라고 해서 또 다른
검색의 어떤 유입 루트가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에 체류 시간이 긴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좀 많이 쓰는지, 내가 원하는 고객, 내가 목표한 고객들은 체류 시간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선호도가 있는데, 이건 보면 10대, 20대는 뭐 페이스북 30.7% 얘기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되게 또 재밌는 거는 10대 초반들,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령층은 또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해서 동영상에 대한 어떤 광고에 대한 노출이 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20대부터는 뭐 이제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하는데 10대들 또 중고등학생들은 또 틱톡에 대한 노출 좀 적은 편이고 10대들 타겟으로 했었을 땐 초반들은 이제 틱톡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 보니까 영상 광고 같은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게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특히 전국 단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를 할 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3040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밴드도 많이 하지만 뭐 예전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 정도에는 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공동 구매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카카오 스토리 뭐 20억 그 채널이 20만 규모의 채널 갖고 있는 채널들이 거의 20억, 30억이 거래될 정도로 상당히 파급 효과가 높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광고 채널로 전략이 됐는데 현재는 보게 되면은 3040에서 특히나도 구매력이 높은 타겟층이 엄마들이거든요. 엄마들인데 엄마들 같은 경우 최근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페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예를 뭐 뷰티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 통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좀 많이 진행했었을 때 효과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좀 효과가 높아지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공동구매를 위해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웠던 것들이 최근 오히려 효과가 좀 더 높아서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 같은 걸 좀 맡기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놓고 커머스로 모인 채널들이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걸 조금 파악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을 무조건 맡게 되면은 너무 이제 뭐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배분하자 아니면은 뭐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 된다. 이 금액자한테 단가 되게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를 좀 되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특히 네이버 밴드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기농기촌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그리고 뭐 또 연령대 있는 층 같은 경우 뭐 다육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 주제들의 밴드들에서 아직도 공동구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플랫폼들을 좀 관찰을 좀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최근엔 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이끌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긴 하고 최근에 보면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런 것들 좀 구현해가지고 뭐 교육 쪽에서는 메타버스가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인 비즈니스까지는 좀 넘어오기는 전 단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증강현실, 뭐 라이프로깅, 뭐 거울세계, 가상세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대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켓몬고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라이프로깅은 내 삶에 대한 거를 뭐 저장하고 공유하는 공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이랑 라이프로깅에 대한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긴 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게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좀 접근하시면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광고라고 얘기를 하면요. 특히 효과 측정을 할 때 뭐 CPC라고 해서 클릭당 단가로 측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CPI라고 해서 이제 앱 설치 같은 것들을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 앱 설치하는데 얼마 그리고 CPA는 뭐냐면요. 어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대출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상담을 신청을 한다. 어떤 고객들이 DB를 수집한 형태가 CPA이고요. CPV는
영상 뷰를 얘기를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영화 개봉을 한다든지 영화 예고편 같은 걸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고, CPS는 그런 겁니다.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데, 보통 뭐 대표적으로 CPS는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다가 이제 링크를 올려서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며칠 내로 물건을 구매하면은 원래 그 링크를 올렸던 사람이 한테 이제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지급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보면 예전에 아마존에서 많이 했던 어플리에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광고의 특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럼 내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C나 CPI, CPA 어떤 쪽에 조금 하면 좀 좋을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PC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바라보거나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바라보기보다 단순히 이런 뭐 광고나 그 웹사이트의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 몰리게 하는 단순 이슈성의 광고들이 CPC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CPC는 뭐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었을 때도 효율을 구매 전환율까지 좀 하긴 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보는 콘텐츠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광고나 이런 콘텐츠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이런 무료 수강권이나 무료 자료를 준다든지, 혹은 뭐 초기에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메디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마스크팩 회사가 보면은 한 장만 사면 뭐 100원을 준다. 나머지부터는 뭐 2, 3천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끼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끔 뭐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든지 뭐 프라이싱이나 혜택을 초기에 조금 보여줘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그 이런 것들이 조금 가벼운 컨텐츠다 보니까 지인들하고도 좀 확산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할 때 목적이 사람들의 트래픽을 높여가지고 어떤 이슈가 좀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매출도 매출이긴 하지만 초기 브랜딩 용도라든지 진입 장벽을 낮춰서 소비자들 관심 이끌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CPI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브랜디나 이런 그 커머스 쪽 앱 종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CPI 광고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 같은 특히라도 커머스 쪽이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특히 CPI 광고는 대부분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페이스북의 메인 타겟층 자체가 뭐 2030 쪽이 좀 많다 보니 아무래도 CPI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쪽이나 이제 10대 중후반에 대한 좀 타겟이 좀 많은 쪽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틱톡에서도 좀 게임 광고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추세가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YG앱이란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내가 만약에 앱을 만들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거 보려고 하면은 경쟁 앱을 찾으면은 이 사용자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리뷰 같은 것들도 조금 보실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에 너무 강한 경쟁자들이 많게 되면요, 마케팅 비용을 되게 많이 써야지 거기하고 비슷하게까지라도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되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남역에 있는 맛집에서 내가 1등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남역에 워낙 큰 규모의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강남역은 내가 1등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강남구 맛집. 이것도 어렵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역삼 동 맛집, 아니 역삼 1동 맛집. 이런 식으로 지역을 쪼개서 내가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특히나도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단위 키워드나 지역 관련된 마케팅을 하시면 되게 좋은 게, 그런 게 바로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은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아쉬운 게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강남역에서 대표님 저는요 강남역에서요 곱창에서 그냥 1등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광고비만 엄청 나가고, 실제로 만약에 1등 한다 하더라도 매출은 나오는데요, 실제 순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자나는 상황이 또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또 처음에는 좀 잘 됐다가 당연히 잘 되면은 특히라도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프랜차이즈랑 경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마케팅 하실 때는 내가 만약 시장 내에서 굳건한 1등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을 세분화시키거나 쪼개는 접근을 좀 하셔서 마케팅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CPA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웨딩 박람회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뭐 하고 싶은 사람, 혹은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상담,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 무료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 체험을 이제 시켜서 뭐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이다, 아니면은 3일간 쓸 수 있는 걸 무료로 보내주겠다 해서 체험을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영업을 해서 전환시킨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CPV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단순히 이런 공익적인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영화 예고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할 쪽 CPV고요. 일반적으로 CPV를 좀 많이 쓰긴 좀 어렵고요. 마지막 CPS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유통을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CPS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게 특히 개인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제품 협찬해주고서 이 사람들한테 물건이 판매되면은 몇 프로를 좀 쉐어하자 이런 형태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가 좋냐? 내가 마케팅을 A부터 Z까지 다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기게 되면은 나중에 성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뭐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한 거를 방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처음에 물론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캐치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공부하기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대행사나 아니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좀 맡겨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관찰하고 그렇게 스터디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버 광고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광고도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에 CPC라는 게 있고 CPM이라는 건요, 이제 1000회 노출당 얼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하철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은 지하철 광고판을 하루에 몇 명 정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뭐 다 체크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2호선을 강남역에서 하루에 뭐 그 플랫폼에 타서 내린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건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광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본다 안 본다라는 걸 알 수 없긴 하지만 노출시켜 놨을 때는 뭐 유동인구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몇 명 정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효과를 측정하는 C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CTR이라는 건 저런 겁니다. 클릭한 다음에 전환율. 사람들이 본 다음에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카피라이팅을 써야지 CTR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 CPC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파워링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 화장품 아니면 뭘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클릭당 이제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파워링크 광고 하실 때 특히 나중에 파워링크 광고 센터 보시게 되면은 이 클릭당 단가가 얼마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클릭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클릭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클릭당 단가 높은데 한 달에 그 광고를 클릭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건 효율이 진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찾으셔야 되냐? 클릭당 단가는 이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클릭 횟수 자체가 많은 것들, 클릭 전환율이 되게 높은 것들, 그런 키워드를 좀 잘 뽑으셔야 네이버 광고에서 되게 효율을 거둘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게 되면 좀 잡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볼 수 있으니까 CPC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고 무조건 네이버 여기서 첫 번째 올라온다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뭐 화장품 아니면 내가 뭐 스킨 제품 하면은 뭐 기초 화장품 잡아놓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기초 화장품 이렇게 러프하게 검색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미백에 도움되는 화장품이라든지 화장 같은 경우는 기능에 대한 걸 좀 생각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면요.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확장하기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타겟층이 모여있는 카페를 가십니다. 네이버 카페 가신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질문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 보면요. 이 Q&A가 많이 올라옵니다. Q&A를 많이 올라오는데 보시면은 특히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들을 좀 스크랩을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즉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놓으시면서 그런 문구를 광고를 한다든지 마케팅 홍보할 때 쓰시면은 구매 전환율이나 혹은 광고 단가가 엄청나게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만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되면 재밌으면은 서로서로도 공유하고 이거 좋네 하면은 뭐 카톡방에도 공유한다든지 이런 자연 그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니즈를 관찰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M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이버부터 메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노출된다는 거 이런 게 CPM이고요. 또 네이버 배너 광고 같은 경우도 CP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배너 광고가 보통 이제 뭐 시간대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시간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 하거든요. 그럼 내가 1시간에 5천을 썼을 때 과연 내가 이 마케팅 효과를 우리 회사 브랜딩의 용도로 할 것인가 혹은 그 시간대 딱 맞춰가지고 이 광고를 해서 실제로 구매 전환을 많이 넘길 수 있게끔 할 것인가가 목표인지 이 생각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방문자를 많이 늘릴 것인가 혹은 뭐 객단가를 늘릴 것인가 혹은 구매 전환율을 높일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케팅의 순이익을 늘리기 위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객단가라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혹은 뭐 소싱해가지고 위탁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사입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내 사이트를 혹은 내 가게를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사게 되는지 이런 게 구매 전환율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올린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걸 높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지금 유튜브랑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니까 한번 이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자랑 객단가랑 구매 전환율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잘못해가지고 돈을 막 광고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일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어떤 쪽에 여러분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냐면요. 구매 전환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구성을 좀 바꿔서 사람들이 실제로 빠르게 내 컨텐츠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게라고 한다면은 가게의 뭐 위생 청결이라든지 메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구성해서 사람들이 그죠? 네. 뭐 100명이 왔는데 예전엔 구매 전환율이 1명이었다. 이거를 10명을 늘리는 게 가장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늘릴 게 이제 방문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방문자. 객단가 같은 경우는 제일 후순위가 돼야 되는 게 객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객들이 이탈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어떤 그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1차적으로는 구매 전환율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방문자를 늘리면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100명이었을 때 전환율과 1000명이었을 때 전환율과 이런 걸 보시면서 그 최적화된 부분을 좀 잡으셔야 돼요. 최적화된 부분 내가 이 정도까지 마케팅하면 되겠다 생각하셔야지 내가 실제로 예를 들면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막 마케팅을 많이 하고 사람을 무조건 많이 불러오게 되면요. 그게 인터넷상으로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리고 실제로 안 좋은 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2만 명의 방문자를 가진 사이트의 전환율이 2%였을 때 구매자에게 얻는 금액이 5만 원 한다면 수익금이 얼마인가? 그죠?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2만 명 곱하기 2% 곱하기 5만 원.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방문자랑 전환율이랑 객단가. 그죠? 뭘 먼저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전환율을 제일 먼저 올리는 게 매출이 빠르게 늘어요. 가장 빠르게. 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퍼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구매 전환에 대한 걸 좀 스터디 좀 되게 많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마케팅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방문자를 많이 노리는 상위 노출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 컨설팅 하다 보면은 블로그 체험단 막 불러왔는데 실제 매출은 많이 안 늘었다 하시는 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선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방문했던 고객층만 있다가 SNS를 통해 가지고 또 고객층이 많이 오게 되면요. 길거리 지나가다 내 가게를 보고서 들어오는 고객층이랑 특성이 좀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타겟에 대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보험사 쪽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보험 설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좀 고객들 CPA 광고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돌렸었었는데, 원래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영업할 수 있는 DB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DB를 좀 되게 많이 뽑아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만났거나 일반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들의 DB는 훨씬 더 그 DB 품질 자체 높겠죠. 고객 품질 자체가, DB 품질 자체가. 근데 당연히 SNS는 여러 가지 광고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을 만났던 고객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타겟 특성이 다르거에 대한 걸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서 오프라인 내가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고객 루트랑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면요, 마케팅 했는데 또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전환율이 하면은 뭐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나 Q&A나 UX UI라고 해서 뭐 메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방문자는 뭐 키워드 작업이나 광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비 발생하고, 객단가는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 공급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또 고객들도 갑자기 10,000원을 샀는데 20,000원 사면 안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보실 게 이게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수익을 적게 가져가면서 고객들의 리뷰를 많이 가져갈 건지, 혹은 내가 처음부터 뭐 1인 기업이니까 물건을 뭐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인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적게 팔더라도 순마진을 많이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을 그 품목에 따라서 좀 잘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새 이제 많이 좀 그 성과 측정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또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가 좀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좀 많이 생겨났던 영역이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광고 노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핵심이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이란 거는 기존 마케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그냥 고객 유치해가지고 브랜딩 한다든지 그 마케팅을 한 다음에 그 매출만 잘 나오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을 잘 나오면은 크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경쟁 자체가 뭐 우리 동네끼리만 경쟁했다가 사람들이 전국 단위로 막 찾아오고 전국 단위 경쟁으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한 걸 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마케팅에 대한 걸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 해킹이라는 건 핵심적인 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죠? 실제로 물건이 팔리고 있다면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떡볶이를 샀던 사람이 순대도 무조건 먹는구나. 그러면은 떡볶이랑 순대랑 번들링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효과가, 예를 들면 이제 떡볶이 가게를 홍보했다가 사람들이 떡볶이만 먹으러 왔었다가 이제 3,000원짜리 떡볶이 먹었다가 떡볶이 순대 세트가 5,000원 생기니까 내 광고비 예를 들면은 뭐 1,000원 썼는데 3,000원의 매출이 나왔다가 1,000원 썼는데 연간 제품 구매가 발생하니까 객단가가 5,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로스 해킹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던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나 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가 이런 그로스 해킹의 사례를 좀 적용해서 성공했던 케이스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드롭박스라는 거는 그 요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웹하드라는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초기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이제 웹하드 같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좀 처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가 좀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박스가 소비자들을 좀 많이 분석해 보니까 클라우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바이럴을 구전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고객이 대부분이 지인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다는 점 파악해서 이 지인들을 많이 전파시키는 사람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에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PC방 가셨을 때 그런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 쿠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에서 PC방을 가는 애들한테는 이런 걸 주면은 효과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료 쿠폰을 발생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로스 해킹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드롭박스가 한 달 만에 28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민병철 유폰 같은 경우도요, 이제 여기도 예시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를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민병철 유폰만 했다가 그 다음에 효과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보니까 가격에 대한 반응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둘이서는 1:1 영어회화, 회화하고 1:1 첨삭해서 가격에 대한 거를 적용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좀 쪼개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 광고를 보고서도 클릭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웹페이지를 보고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월 얼마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지금 마케팅에서 성과를 좀 많이 거뒀던 거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교육 쪽에서 이제 해커스 학원이 많이 하고 있는 프리패스라는 개념인데 이제 월정액 서비스입니다.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월정액이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막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공 다 해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월 단위 서비스 요금을 받는 거죠. 월 정액 요금을.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강남역 헬스장이 동네 헬스장보다 더 쌉니다. 회원 요금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오히려 헬스장을 월 비용이 뭐 30만 원, 40만 원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바득바득 헬스장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헬스장 측면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서 안 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기 때문에 실제로 해서 강남역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 회원권을 팔아서 월세를 내고 거기서 발생하는 PT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이익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혜택을 다 주면은 나는 남는 게 없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프라이싱이라든지 컨텐츠나 서비스가 적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점점 내가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락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처음에 점점 비즈니스 구조가 커지면요. 프라이싱을 가격대를 뭐 10,000원짜리 월정의 요금제, 뭐 30,000원짜리, 뭐 10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격 단가 올려나가면서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은 훨씬 더 좀 좋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교육 관련해서 뭐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 서비스 쪽의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이런 효율 측정을 좀 많이 해서 얼마나 좀 도움 될지 이런 거에서 좀 출발이 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분석했을 때 분석을 먼저 해서 내가 광고하는 그 파워링크 광고에 이런 분석했던 것들이 좀 니즈가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실행하는 순서를 해가지고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로스 해킹 최근 마케팅 시장 성공 사례 분석을 좀 해보면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뭘 잘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광고 중에 하나가 마켓컬리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광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이렇게 네이버 메인에 배너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배너 광고를 많이 진행해서 이런 거죠. 샤인머스켓 한 송이 원래 17,800원인데 회원 가입하고서 10,000원 이상 구매하면은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해서 마켓컬리도 분석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켓컬리 사이트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른 걸 많이 사더라. 객단가가 높더라. 이런 거에 대한 걸 내부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은 아닌데 GRN 같은 경우는 좀 뭘 잘했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GRN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으로 성공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GRN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분홍이 초롱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다이어트 시장은 진짜 거의 포화 시장의 얘기 나올 정도로 되게 경쟁이 심화됐었었는데 여기서 이 컨셉이란 걸 잡은 겁니다. 뭐 분홍색은 뭐 녹색은 요새 또 보면은 뭐 저런 거 나오더라고. 검정이는 이제 남자들이 쓰는 다이어트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이럴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런 초록이 분홍이가 이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 섭외하고 여기 보면 시스타의 소유라는 이제 연예인을 섭외해서 이제 소유 다이어트 이런 식 거꾸로 연예인 네이밍을 해가지고 브랜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이 되고서 이제 올리브영하고 계약해가지고 전국 점포에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런 그 오프라인 점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제품 같은 경우가 계약만 하면은 막 몇만 개씩 팔린 거는 그냥 우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처럼 돼 나갔는지 좀 보시면은 아마 마케팅을 하는 관점에서 많은 좀 영감을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당근마켓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죠. 슬세권, 그쵸? 네, 뭐 역세권은 많이 들어봤죠. 슬리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슬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의 중고나라가 워낙 그 중고거래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에서 압도적이었는데 이 당근마켓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 분석을 해본 거죠. 아, 중고거래 하는데 중고나라 문제가 뭔가? 소위 얘기하는 이 업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일반 유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찾으러 가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생각해서 아, 당근마켓은 뭘 봤냐면 맘카페를 보면은 무슨 물건 나눔, 판매해요, 나눠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그죠? 애기용품 같은 경우 특히 이 사용 기간이 좀 짧잖아요. 조금만 쓰면 또 애들 커버리고 하니까 그런 걸 봐서 아, 당근마켓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중고거래하면 되겠다 해서 실제로 하게 됐고 3040 주부들 추측으로 처음에 출발해서 지금 되게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죠. 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여기 있는 출발이 뭐가 됐냐면요. 소카는 그 매출이 2016년, 17년에서 점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여기는 성장 모델 뭘로 잡았냐? 먼저 그 렌트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렌트카 하면 제주도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주도에서 1등을 찍으면은 충분히 잘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출발했던 게 소카거든요. 소카.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 했던 이런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이제 시스템을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런 게 보통 프랜차이즈 모델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 가게가 잘 되면은 그 가게의 어떤 시스템을, 그죠? 표준화시켜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만들어서 가맹 수수료를 받고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소카입니다. 소카가 처음에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다 하려고 했었으면은 기존의 그 렌트카 업체들이 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주도라는 어떤 지역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잘 구축한 다음에 그 전국으로 진출하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기존에 있는 뭐 금호렌트카나 이런 브랜드들이랑 경쟁하려고 했었으면은 그죠? 되게 힘들었겠죠. 대기업이랑 마케팅 경쟁하게 되면 마케팅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지역의 어떤 케이스나 이런 거 분석 통해서 전국 단위 좀 확장했던 게 어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Q&A를 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사전에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대표님 마케팅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대행사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면요, 네, 직접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미 너무 과포화된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워서 하나를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광고비가 매일매일 그 최저가가 달라지다 보니까 광고단가 매일 바뀌는 게, 특히 그 광고가 금액대가 형성된 시점이 새벽 그 24시에서
넘어가는 24시에서 뭐 2시, 3시 이때 가격 형성이 그 금액대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새벽 시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낮엔 또 일해야 되고 새벽에 이거 봐야 되고 또 일하면서 또 보면은 광고비 하루에 막 몇백만 원, 많게 되면 몇천만 원 쓰고 있는데 광고율 계속 잘 나오나 안 나오는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과포화 시장이면은 저는 대행사한테 맡기는 게 속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내가 좀 공부했었을 때 앞으로 가능성 좀 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 있는 게 좀 더 좀 키우기 좀 좋은 채널은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들어갈 만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 편집을 좀 잘하시면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잘 안 한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제 전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뭐 객단가가 높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월 매출이 거기서 한 8,000에서 9,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할 때 뭐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대행사에 맡겨야 될지를 결정하실 때는 한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중간에 또 질문 있으시면요.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좀 답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채팅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매출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마케팅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뭐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 증가인 건지 체크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되게 힘들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잘 되긴 하는데 이유를 모르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사업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돈을 더 써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디다가 돈을 더 써야 될지. 그럴 때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그런 서비스 형태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내에 구매 버튼 누를 때 트래킹할 수 있는 픽셀이나 이런 코드를 심어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요. 만약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벤트 쿠폰 같은 걸 좀 발행하셔가지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쿠폰을 가져오게 되면은 조금 혜택을 주시면서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 단위로 체크할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체크할지 그걸 내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내 사업이 예를 들면은 뭐 계절성이 있다면은 뭐 분기별로 체크할 필요 있겠죠. 나는 만약에 뭐 크게 나는 1년 12단 큰 고객들한테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을 좀 정하신 다음에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죠? 내가 이 정도로 마케팅 비용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 낼지 좀 보려면 내일 이런 거 이벤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객들한테 뭐 500원짜리 뭐 음료수라든지 뭐라 이런 거 하나 준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한 몇 명 정도한테 주고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럼 이런 게 고객 니즈가 있구나. 그럼 이거의 금액만큼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구매 전환율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구매 전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투자한 마케팅 비용 정도로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블로그 체험단 특히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효과를 못 믿겠다.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왜 체험단에서 맡기십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마케팅에서 성과를 꾸준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체 이런 거 운영하실 때 그 순이익을 늘리시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케팅 기본 전략부터 어떤 식으로 좀 순이익을 높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Q&A 있으신 분 있으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시는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의 어떤 방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신 마케팅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야 될 영역일 수 있어서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고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파악하신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서 대화하시면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